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4 지방자치행정론 제3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은 정부란 무엇인가, 정부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장이 되겠습니다. 정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러는데 중앙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지방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제가 1장, 2장에서 살펴본 거는 인간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장치, 수단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정부고, 시민사회 또는 시민단체,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발적 공동체. 그중에서 우리 행정학은 정부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정부학 그러기도 하는데 정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존의 문제, 또한 자아실현의 문제, 행복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장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안 되는 것들을 정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정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시장, 정부, 그 다음에 시장과 정부로도 잘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 시민사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시민사회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부문에는 중앙정부, 국가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지방정부로 나뉜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 지방정부가 왜 존재하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지방자치행정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government 그러죠. 사전을 찾아보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3권을 포함하는 통치기구를 정부라고 한다. 공무원으로 따지면 입법부 공무원, 사법부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이 있는 것이죠. 짧게 보면은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요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만을 협의로 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게 법인데,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어, 중심으로, 법의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국가기관을 정부라고 한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개념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시장은 자유, 데 비해서 이 정부는 강제력, 공권력, 일종의 폭력이에요. 근데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정부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다스리는 것을 통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제력으로 군대도 보내고 세금도 강제로 걷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법을 어기면 어? 우리가 정한 이 법을 어기면 감옥에 넣을 수 있는 힘을 공권력 또는 강제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공권력을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어? 약속을 실현하는 행위. 헌법과 법률이 다 약속이에요. 국가 내에 이 약속에 따라서 그 목적을 실현하는 행위를 행정 또는 관리, 다스림, 통치, 영어로는 administration, 또 rule 이런 표현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어로 보면 governmen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the group of people who officially control our country. 그러니까 이 하나의 나라를 통제하는 다스리는 그런 기구를 govern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overnment는 기본적으로 권력, 공권력, power, coercive power라고 하는데 강제력을 기초로 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 그래서 목적 개념으로 볼 때는 이 government의 목적은 공익을 실현하는 이 공익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죠. 개인의 사익이 아니고 공동체, 국가 전체의 이익 또는 지방정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government라고 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public servant,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때는 인간이 왜 정부를 만들었을까? 내가 왜 군대를 가야 될까? 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왜 정부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돼요. 잠잠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기초적으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실패. 시장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유롭게. 그런데 시장은 실패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장이 실패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공공경제론이었어요. 저하고 1학기 때 공공경제론 배운 사람들은 공공재, 외부효과, 자연독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을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등장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의 자유를 좀 정부에 맡기는 거죠. 우리의 자유를 정부에 의탁하고 우리 정부가 정하는 대로 행동할 때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장 실패를 잘 치유하면 government success라고 그래요. 정부가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그 시장 실패를 잘 치유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즘 정부가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정부의 실패라고 그래요. 시장이 실패하듯이 정부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금을 걷어서 돈을 주는데 공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 자기 주머니에다 돈 넣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면서요. 그거는 정부 만든 의도하고 다른 거죠. 실패한 거죠.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사회 계약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이 사회 계약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헌법이에요. 헌법. 이 정부가 없는 상태를 무정부, 애너키라고 하는데 무정부 상태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유는 극대화되지만 세렝게티 초원처럼 약육강식의 사회가 적용될 거예요. 깡패들이 왕이고 힘센 놈, 무기 센 놈. 우리 인간 사회에 아직도 이런 야급 방식이 존재하죠. 국제적으로는 세계 깡패가 누구예요?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이런 놈들이 깡패예요. 만인대 만인의 투쟁. Everyone against everyone.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전쟁터라는 것이죠. 이런 전쟁터 좋아요? 자유는 극대화되지만 이 안에 약육강식이 싫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질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정부를 우리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만들어서 그 정부에게 힘을 주는 거죠. 어떤 힘? 약속을 안 지키는 놈들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전체가 인민, 피플이 사회계약을 맺어가지고 정부를 수립하고 이 정부에 공권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부에 위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통치의 원리, self government,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법을 반드시 다시 한번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헌법이 87년도, 저도 헌법 투표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56살인데. 그래서 자기 통치의 원리를 체험하려면 헌법 투표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를 지켜주고 안전하죠. 도둑놈으로부터 지켜주고 우리 함께 필요한 SOC도 만들고 사회복지도 해서 어떻게 돼요? 부익부 빈익분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유용성 정부의 성공이에요. 반면에 정부 때문에 우리는 군대도 가야 돼. 세금도 내야 돼.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돼. 어떤 때는 사생활이 침해되기도 하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보면은 정부가 커지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시간이 되면 수업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특징은 세 가지 본다면 첫째, coercive power,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정부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정부의 주인 또는 국민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국민의 국가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사이버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시장이 아닌 정치를 통해서, 여기는 시장은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여기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치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행정 서비스가 결정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큰 게 좋은가, 작은 게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정부주의자, 작았으면 좋겠다 작은 정부로, 작은 정부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정부가 좋다고 하지만 이재명 뭐 25만 원씩 준다고, 주려면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지. 어? 그럼 큰 정부에 정부가 그만큼 돈을 걷어가야 돼. 그만큼 세금을 걷어가야 되고 사회보험을 걷어가야 돼. 그리고 공무원도 늘려야 돼요. 문재인 정부 때 120만 명까지 공무원을 늘렸는데 이 사람들 다 월급 주려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큰 정부로 가는 거죠. 그것보다는 난 정부가 너무 큰 거 싫어. 적절한 규모는 정부가 지금보다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작은 정부론이 됩니다. 그래서 큰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은 주로 북부 유럽형 국가들이에요. 그런 거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수록 정부는 커지게 돼 있어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큰 정부로 갈수록 오히려 국민이 행복하지 못한 분위기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부패한 정부가 되고 능력 없는 정부가 된다. 작은 정부는 시장 대비 정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게 가는 나라들은 영미의 국가예요. 여기는 정부 만들어봤자 필요하기다. 필요한 거 인정해. 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고 정부는 부패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필요 최소한 정부만 유지하자고 하는 입장이 작은 정부론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큰 정부로 가면 주로 진보주의자, 좌파라고 하는 것이고, 작은 정부를 선호하면 우파, 보수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뉜다고 했는데, 중앙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 5천만 명 전체 국민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판단은 이론적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하지만 실정법적으로 헌법과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에서는 중앙정부를 뭐라고 불러요? 국가라고 부르고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전체 국가를, 지방정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면 행정구역을, 거기에 대전시 같으면 대전시 밑에 또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2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광역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공무원,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방공무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지방공무원들은 그 행정구역, 특정 지역 안에서 로컬, 이건 네이션 와이드고 로컬에 있는 특히 복지, 또 지역산업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하는 일, 지방공무원이 하는 일이 다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를 다루는 입법, 사법, 행정, 광의로 볼 때는, 협의로는 행정부,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 행정직에서 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18부 이랬는데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부가 하나 더 생겼어요. 19부가 됐어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돼가지고 19부 4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중앙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런 것들은 정부 조직법에 있는데, 이거 19개의 중앙부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처의 이름에 기능별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외교부, 통일, 법무, 국방, 행정안전부, 국무총리는 총리, 총괄하는 거예요. 전체 이 부처를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을 주의 통제하는,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무총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체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이게 다 어디에 거의 다 국방부랑 외교부 이런 거 빼고는 지금 세종시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이외에 기타 법률에 의해서 되는 거는 감사원법에 따라서 감사원, 방통위,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런 조직들은 별도의 법을 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옛날엔 청와대, 지금은 용산이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밑에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가 있고 여기서부터 대통령 직속위원회, 방통위, 여기 정보원, 감사원이 그게 국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고 그래요. 이 밑에 이제 국무총리가 전체 나머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하고 국무총리 소속 처하고 그다음에 행정각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이렇게 통일부 각 밑에 이 세부 청단이 있죠. 청단위 중에서도 요거는 기획재정부 안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는 데는 내청, 바깥에 있는 거는 외청 이렇게 부르는데 각 기관마다 청단위들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ocal Government, Local Autonomy Entit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행정구역 안에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그 행정구역 안에서 지방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라. 이 자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간 내에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self-governance 또는 autonomy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직접 민주주의로 하면은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대표를 뽑죠. 대전시 같으면 행정부의 장, 단체장이 누구예요? 대전시장, 이장우 시장이고 입법부 지방의회를 뽑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사법부는 없어요. 사법은 모두 중앙정부가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 그러니까 행정부, administrative district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방사무는 그 지방공무원이 하는 일, 자치사무라고도 하는데 자치사무, 지방사무 이렇게 나뉘는데 그 지방사무에는 자치사무, 자치에 관련된 그런 것도 있지만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뭐 위임사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가?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고 시험에 나올 내용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 때 더 행복한가? 인간은 자유로울 때, 자치할 때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적 자치의 원리,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죠. 정부가 나서는. 근데 정부 중에서도 중앙정부가 해야 되느냐, 지방정부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게 보충성의 원리. 인간은 지방자치로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이 지방자치에서 안 되는 것들, 그거는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라 하는 게 보충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국가 개입은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더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이런 원리가 보충성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런 자치 이론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단체자치, 주민자치 이렇게 크게 두 개 발전돼 왔습니다. 이 단체자치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왕이 지배하고 있던 국가, 왕이 중앙 집권적 국가에서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방 분권이라고 그래요. 중앙 집권을 지방 분권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독일, 프랑스, 한국과 같이 이런 나라들은 단체자치라고 그래요. 반면에 왕이 힘이 없던 나라들, 직접 밑으로부터 이건 탑 다운이죠. 바텀업. 밑에서부터 주민이 이거 필요해.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 우리가 좀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 중에서도 강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해보자 하고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가 만들어지면 이건 주민자치라고 불러요. 영국, 미국, 캐나다 이런 영미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를 지향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주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 그러니까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내려주는 게 대체적으로 주류고, 보조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바텀업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게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런 것과 같이
약간 있다. 그러나 방향성으로 볼 때는 이게 본질적인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민자치를 발전시켜야 되고 저는 공동체 자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주민자치를 넘어서서 스스로 강제성이 없는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 자치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2계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광역자치단체 17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226개가 있어서 합치면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칭상 특별히 붙어 있는 거 서울특별시 하나, 특별자치시 세종,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광역시, 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시 단위에 있는 시도 그냥 다 자치시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가에 있는 제주시, 서귀포시는 이거는 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건 행정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전시에도 구가 있지만 그건 자치구라고 부르고 천안시에도 서북구, 동남구가 있거든요. 여기는 주민들이 직접 뽑지 않으니까 이거는 행정구 이렇게 불러요. 행정시 2개, 행정구에 해당하는 게 100만 도시들은 다 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다 행정구가 되어 있어요. 32개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치사무를 하게 됩니다. 주민복지에 관련된 거. 이에 비해서 기관 위임, 지방자치단체를 기관으로 국가가 위임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기관 위임, 단체 위임 이렇게 구분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위임 사무를 한다. 어? 자기 본래의 일, 우리 가정으로 따지면 아버지, 엄마가 시키는 일, 또 하는 것도 내가 하잖아요. 그건 위임한 일을 하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온전히 스스로 하는 일은 자치사무, 이렇게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는 지방자치법에 사무범위, 예시로 나와 있어요. 예시. 예시하고 열거의 개념이 다른데, 예시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거보다 자세히 이것만 해야 된다는 건 열거라고 하는데, 열거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예시주의예요. 예를 들면 지자체 구역, 조직 행정관리, 주민복지, 상공업, 산업진흥 이런 것들 다 누가예요? 지방정부가. 다만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물가 등 전국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도록 처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제 3장 정부란 무엇인가 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는 무엇인가 살펴봤어요. 또 지방정부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나뉘고 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수행한다. 이런 정도 아시면 제 3장의 강의를 소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하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셔서 감사하고 제 3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